상해자산관리 스쿨의 정재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무조건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의 위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보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일 텐데 어떤 기준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기준은 보장 범위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치명적 위험은 파산에 이를 정도의 위험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조기에 사망한다거나 큰 병에 걸려서 많은 의료비와 간병비가 지출된다거나 집에 불이 난다거나 타인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치명적 위험입니다. 일단 치명적 위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갖고 있는 보험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빈 곳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방어해야 하는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반드시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장 범위를 검토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질병이나 장애 관련입니다. 옛날 보험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판매했던 칠손 의료비에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반상해 의료비는 상해 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입원과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해 입원, 외래, 처방조제비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있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장의 분류 기준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 과거에 판매했던 암보험에서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진 탓인지 보험회사들이 슬그머니 소외감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옛날 암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고 최근에 가입한 사람은 일반암 보상액의 10에서 20%만 보상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것이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입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뇌졸중 진료 현황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뇌경색보다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뇌출혈만 보장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들도 과거에는 뇌경색까지 보장해주고 있었죠. 보험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이유로 충분하겠습니다. 일부 악덕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간혹 남편은 보험을 잔뜩 가입해 뒀는데 아내는 보험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술, 담배, 스트레스가 많아서 건강이 염려되는데 행여라도 잘못되면 남은 가족에게 큰일이 난다. 그렇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똑같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빈 구석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보장 범위를 체크한 다음에는 보장 금액은 충분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보장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 이것이 바로 비용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보장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조기 사망 리스크를 대비하는데 3억 원의 사망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일단 3억 원의 보장 금액을 설정해 둡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각각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렇게 설정해 둡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화재보험을 알아봤더니 보장 금액이 1,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최소한 1억 원 들겠고, 다른 집에 화재 배상 책임을 지는데도 10억 원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평가가 되면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 놓고 특정한 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줄여가야 되겠죠. 보장 금액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 가보시면 내보험 다보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보험 다보여에 접속을 하면 2006년도 6월 이후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과 보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별의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어떤 보장을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가입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평균과 비교해 보면서 보장 금액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보험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보험료에 거품이 있다면 이것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핵심 위험을 관리하는 데 쓰이고 있다면 괜찮지만 지엽적인 부분 또는 저축에 너무 많은 비중이 쓰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겠죠. 보험료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이나 청약서에 나와 있는 적립보험료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보장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고, 적립보험료는 일부 사업비를 차감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만기 때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즉, 적립보험료는 보장금액과 무관한 돈이죠. 보장성 보험의 만기 환급률이 높다면 그만큼 적립보험료 비율이 높은 게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상해, 실손의료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통합보험에 월 2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청약서를 보니 보장보험료 12만 원, 적립보험료 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만기는 100세입니다. 그렇다면 적립보험료 8만 원은 사업비로 일부 차감을 하고 적금처럼 쭉 불이가 되다가 100세가 되는 시점에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100세에 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중간에 일부를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게 좋다면 그대로 둬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장 내역은 좋은데 보험료 납입이 좀 부담된다면 이 적립보험료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보험료로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담보가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담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삭제는 용이하고 하지만 담보 추가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해당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납입한 보험이 보장 내역이나 보장 금액도 좋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감액 완납 그리고 연장 정기가 있습니다. 둘 다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중단되는 상황이라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액 완납은 보장받는 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납입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가입한 후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하면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보험료 납입은 종료되는 것이죠. 연장정기는 보장받는 금액은 동일한 대신에 보장기간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앞서던 예와 비교해 보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인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으로 바뀌는 것이죠. 연장정기를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로는 예를 들면 90세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즉 90세 이전에 사망하면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보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납입했던 보험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를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보장을 갖추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조정하면 훨씬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